비디오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과 올해 초에 겨울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뭔지 알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이 세 가지 법률 조항 때문입니다. 저 세 가지 법률 조항을 하나로 압축해서 설명해드리자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적어도 공개석상에선 말이죠. 저는 의무경찰 신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에 속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때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듣고 싶으시다면 제가 전역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어쩌면 전역하고서도 별말 못할지도 모릅니다. 네, 그럼 비디오를 즐겨주시죠. 네, 지난번에 제가 대충 올렸던 의무경찰 비디오가 여러분들께 의외로 좋은 평가를 얻게 돼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의무경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이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의무경찰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어떤 점이 어려운지에 대해서 적당히 얘기해볼 거예요. 기밀 유지가 되는 선에서 말이죠. 네, 저는 잡혀갈 짓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근무부터 한번 얘기해볼까요? 첫 번째 근무는 첫 번째로 근무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적어도 저희 부대가 가장 많이 근무를 하는 것은 경비, 네, 시설 경비에 관한 업무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뭐 기본 대사관이 있고, 대사관도 다니고 이곳저곳 다 다닙니다. 네, 대사관을 가거나 뭐 국회에 가거나 아니면 뭐 이런저런 서울의 중요 시설들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죠. 네, 그 시설을 경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으면서 수상한 사람이 오는 것을 막거나 검문을 하거나, 네,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좀 피곤한 근무예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간 곳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것도 뭔가 보안 유지 사항에 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가는 곳만 소개해 드리자면, 일단 뭐 제가 말했던 대사관들이 있고요. 대사관들이 있거나 아니면 뭐 광화문, 주로 광화문 쪽에 여기저기에 서 있는 의경들 있죠. 네,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뭐 군부대라던가, 네, 군부대라던가 아니면 또 뭐 있나? 네, 뭐 아니면 뭐 여의도에 있는 국회라던가 그런 곳을 주로 다니죠. 네, 결과적으로 서울의 핫플레이스들은 죄다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경비 근무에서 굳이 특이할 만한 상황을 얘기하자면, 기본적으로 서울은 넓고 희한한 사람은 많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저희가 경비 근무를 서면서 특히 광화문에서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특이한 시위자라던가 아니면 뭐 이런 전단지 뿌리는 사람이라던가 그런 레벨이 아니에요. 도저히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리 조용히 해. 난 널 부르지 않았어.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면 피곤해지죠, 우선. 근데 이제 그냥 평범한 시위자나 뭐 그런 사람들이라면, 시위자나 아니면 뭐 범죄자나 그런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상관없어요.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도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저희의 요주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분에 대해서 뭐 나쁘게 말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단지 그냥 있었던 일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애초에 신원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 사는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특징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그 얼굴에 숫자인지 뭔지, 그니까 글씨를 새겼어요. 얼굴에 빨간색으로 커다랗게.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숫자 7자 뿐이었습니다. 네, 그 할머니는 어땠냐면요, 저희 근무하는데 갑자기 와가지고는 저를 품평하듯이 이리저리 훑어보더니, 그대로 또 딴 데로 가가지고 다른 대원을 훑어보더니, 그대로 또 가가지고 저희가
근무할 때 타는 버스를 갖다가 또 이리저리 구경을 하더니 횡단보도 건너가서는 이제 직원들이라 하죠. 저희는 직원들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은 의경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경찰이죠. 네, 직원 경찰들, 그런 사람들은 직원이라 부릅니다. 그런 직원 경찰들을 또 이리저리 또 구경하더니 그냥 가요. 이유는 모릅니다. 어째서 왔는지 모릅니다. 뭐가 목적인지 모릅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경비 근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다음 근무로 넘어가자면 저희가 집회 관리 있죠? 네, 제가 다루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다루지 않겠다고 아까 전에 못 박아놓은 그 얘기 있잖아요. 의무경찰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동대와 방범수찰대. 그럼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방범수찰 때는 딱히 집회를 나가지 않는 거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예요. 오히려 별거 아닌 집회라면은 저희가 방범수찰 때가 더 많이 나갑니다. 기동대는 오히려 좀 더 특수한 상황, 좀 더 힘쓰는 상황이 필요할 때만 부르죠. 아니면은 뭐 기본적으로 저희랑 같이 다녀요. 자세한 얘기는 또 무슨 보안으로 생각돼서 자세하게 얘기는 못하겠는데 기본적으로 기동대랑 방범수찰 때는 같이 근무를 합니다. 네, 이 기동대가 절로 가면 이 방범수찰 때도 따라가는 형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집회를 많이 나가요. 진짜 많이 나갑니다. 웬만한 서울의 집회는 다 나가요. 광화문, 뭐 마포, 뭐 용산, 뭐 여의도 집회 하는 데만 있으면은 저희는 무조건 물려나갑니다. 기본적으로 인원이 1000명 정도 된다? 저희는 근무가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대민 사고도 방지해야 됩니다. 대민이랑 이렇게 무리를 야기하는 일도 최대한 피해야죠. 어차피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야 되긴 하는데 이 집회는 훨씬 더 심해집니다. 그 까다로움이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이 집회 관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뭐 노동조합도 나가고 이것저것 다 나가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거가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거, 그러니까 아까 전에 비디오 클립으로 보여줬던 것에 반대되는 성향의 집회에도 저희도 많이 나가는데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저는 별 말을 안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했던 법조항들 때문입니다. 네, 이해해주세요. 딱히 그 별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요. 저희가 굳이 그 집회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뭐 신경 쓸 만한 게 있다면 기본적으로 화장실이랑 담배 피우는데요. 저희가 경찰도 사람이잖아요. 화장실도 가야 되고 담배도 피워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근무를 할 때 조건이 뭐냐면 여전히 그래요. 여전히 대민 무리를 야기하지 않으면서 화장실과 이제 담배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대중이 평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 의외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까지 동원해요. 그 화장실 차라고 그 트럭에다가 컨테이너를 달아서 그걸 화장실로 이용하는 그런 차량인데 그런 것까지 이용해야 돼요. 근데 보통은 그런 거 잘 안 나옵니다. 네, 어지간히 규모가 크지 않는 이상 그런 것들은 잘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근무를 나가면 화장실부터 찾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화장실이 의외로 절실해요. 집회에 나가서든 경비 근무를 하던 화장실이 절실합니다. 화장실 바지에 쌌다고, 경찰이 바지에 쌌다고 하면 누가 믿어. 근데 그걸 걱정해야 됩니다. 진짜로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 진짜 농담 안 하고. 특히 집회 현장을 나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화장실 찾는 거랑 담배 찾는 겁니다. 담배 피울 장소 찾는 겁니다. 담배 피우는 것도 대원들한테 꼭 해야 돼.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대원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담배를 피울 공간도 반드시 마련을 해야 됩니다. 아무데나 담배 꽁초 버릴 수도 없으니까요. 뭐 집회에 나가서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마주쳐서 근무를 하죠. 사람들이랑 이렇게 당연히 집회에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이 화가 나있고 대부분이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 역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랑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저희에게 우호적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랑 싸우기도 하고 뭐 저희가 틀어맞기도 하고 저희랑 이렇게 분쟁이 많은 편이죠.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점점 과격해지다 보면 저희도 이제 슬슬 피곤해져요. 저희라고 집회가 저희라고 시위자들이랑 싸우고 싶은 게 아닙니다. 저희도 딱히 그러니까 시위자들이랑 충돌을 하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연하잖아요. 집회가 평화롭게 흘러가야지, 저희랑 충돌이 없어야지 여러분들도 무사히 집에 가고, 그러니까 집회 나오시는 분들도 집에 가고, 집회 나오시는 분들이 다치지도 않고, 저희도 무사히 근무를 끝내고 빨리 부대로 돌아가서 씻고 쉴 수 있어요. 시민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그래야 하고요. 그래, 집회에 다 관해서 얘기할 것은 뭐 대충 그 정도겠네요. 네. 아, 그리고 도시락이 있는데, 네, 물론 저희가 뭐 의무경찰이 뷰티풀 군바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의무경찰은 기본적으로 도시락을 주문해서 먹습니다. 도시락 업체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도시락을 먹는 그런 게 있는데, 뭐 마찬가지예요. 근무가 바쁘다 보면은 밥 때도 놓치기 일수고, 네, 밥 먹다가 뛰쳐나가기 일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반드시. 네. 네, 이게 도시락이 의외로 크게 작용하죠. 어차피 군인은 밥 먹는 재미로 살잖아요. 군인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밥 먹는 재미로 살아요. 집회 나가서 힘들어 죽겠는데 밥까지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면은 참 힘들죠. 네, 그래서 집회라는 근무에 관해서는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근무에 대해서 얘기에 또 남은 게 있다면은 방범 근무겠네요. 저희가 일단 제가 복무하고 있는 곳은 방범 수찰대인데, 방범 수찰을 그렇게까지 많이 하는 부대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설 경비랑 집회 관리를 더 많이 나갔죠. 방범 수찰은 기본적으로 명절 때나 명절 특수로 이렇게 잠깐 돌아다니는 정도가 전부였는데, 뭐 요새 좀 늘었어요. 근무가, 방범 근무가. 그래서 방범 근무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군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서대문구겠죠? 서대문구에 각 지역에 가서 이렇게 방범이 필요한 지역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 과정에서 제가 최근에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뭐였냐면요, 재개발구역이었어요. 재개발구역이라서 이제 그 폐가들이 많고 굉장히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였는데, 거기가 진짜 밤에 가면 정말 무서워요. 진짜 와, 밤에 저랑 다른 대원 4명이서 같이 갔는데 그게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집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그 마찬가지로 무슨 폐가였는데, 무슨 폐 빌라? 그러니까 몇 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그 제 앞에서 앞장서서 가고 있던 제 후임이 가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 안쪽을 살짝 봤나봐요. 그 담장 너머를 살짝 보는데 뭐가 슥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죠. 뭐가 지나가는, 그래서 아, 이 뒤에 선임 좀 골려볼까 싶은 심정으로 저기 뭐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그 후임이랑 다른 후임이 2명이서 그렇게 그쪽 담장 너머를 지그시 보다가 뭐가 얼굴 같은 무언가가 슥 하고 튀어나왔대요. 그래서 비명이 쏟아져 나오고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는 미친듯이 도망쳐오고, 거기는 진짜 완전히 그 재개발구역이라서 완전히 황폐화된 곳인데 사람들이 거의 안 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아직 남아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거의 다 나가가지고 유리창 바닥에 유리 깨진 것도 다 잔뜩 있고 완전히 다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미친듯이 뛰어오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진짜 와, 진짜 그때 대박이었어요. 다시 확인하러 가기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잠깐 그 저희 버스로 돌아가가지고 잠깐 쉬다가 다시 가보자. 다시 가봤는데 당연히 없죠. 당연히 못 찾죠. 근데 저희가 논리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과가 그냥 그 안에 숨어 들어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웠던 게 근거가 있어요. 왜냐면 그 얼굴이 튀어나왔던 그곳을 잘 살펴보니까 사람 한 명이 숨기엔 너무 좁은 공간이었어요. 그렇다고 고양이나 뭐 이런 동물로 보기에는, 동물은 이렇게 움직이는 발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사람도 움직이면 발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밑에 유리창 다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그거 밟는 소리가 안 났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논리적인 결론이, 어째서인지 논리적인 결론이 귀신으로 그런 결론이 났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결론이 난 거예요. 어째서인지 논리적인데 그게 호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에피소드는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아마도 그리고 그 와중에 제 후임 라이터가 그때 망가졌어요. 그때 다른 후임이 라이터에 씌였다. 그런 농담까지 했었죠. 그렇게 방범을 하다 보면 별의별 에피소드가 다 나옵니다. 사람들 싸우는 것도 저희가 가가지고 말리기도 하고요. 사람들 싸우는 거 말리기도 하고, 술 취한 사람들 구해주기도 하고. 방범 근무는 기본적으로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특히 저희가 서대문구에 신촌이 있잖아요. 신촌역에 연세대도 있고 신촌역에 로터리도 있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서대문구에서 가장 번화한 데가 신촌역이잖아요. 거긴 정말 진짜 짱이에요. 방범 돌기 정말 재밌습니다. 진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만 구경해도 정말 재밌어요. 문제는 이제 같은 이유죠. 사람들을 구경하는 게 정말 재밌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사람들이 정말 저희를 많이 쳐다본다는 겁니다. 저희가 사람들을 쳐다보는 만큼 사람들도 저희를 쳐다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신촌에 갔을 땐 훨씬 더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면 사람 잘못 부딪혔다가 경찰이 시비 붙으면 어떡할 거예요? 와, 경찰이 어깨빵하고 지나가네, 이런 얘기 들으면 저희는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신나는 구역인과 동시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구역이기도 해요. 물론 그래도 저희 대원들이 기본적으로 신촌의 선호도가 높긴 해요. 가서 즐겁게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고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 기본적으로 근무가 즐거워요. 근무가 즐거워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는 건 당연히 어려운 일인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근무를 즐겁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덜한 편이에요.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져요. 방범 때는 전부 다 말하고 싶은데 그러면 비디오가 너무 길어지겠네요. 그러면 대충 이쯤에서 끝내도록 하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서는 근무는 그 세 가지입니다. 방범, 시설경비, 그리고 집회관리. 요 세 가지가 대부분이고, 훈련이라는 근무가 있긴 한데, 훈련은 딱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훈련이에요. 그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 의무경찰 영상 찾다 보면 훈련하는 그런 영상들 있죠. 그런 것들은 보통 강도가 강한 훈련에 속하고, 기본적으로 그것들의 그 난이도 낮은 버전,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훈련으로 딸려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유튜브에서 미친듯이 하는 것들은 보통 기동단에서 빡센 부대거나 아니면 그 검연할 때입니다. 검연할 때. 그럴 때 아니고서야 그렇게까지 시키진 않아요. 그렇게까지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오히려 인력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훈련하면은 그만큼 저희가 근무를 안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근무를 시키는 것이 이제 인력의 온전에도 도움이 되죠.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르죠? 저 위에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저는 모르는데, 대략 추측을 하자면 그런 겁니다. 자, 이제 근무에 대한 얘기는 대충 다 했고요. 이제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방범 수사할 때는 기본적으로 경찰서 안에 따로 마련된 공간에서 생활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생활은 육군이랑 비슷해요. 육군이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육군이랑 포맷이 비슷하다는 거지, 세부적인 걸로 가면은 많이 다릅니다. 자세히 설명하자니 얘기거리가 많이 나오죠. 후임들, 선임들, 지금까지 거쳐갔던 선임들, 들어오고 있는 후임들, 막내들, 걔네들 지내는 거, 가르치는 거, 인수인계 하는 거, 별의별 에피소드가 다 벌어져요. 근데 전부 다 얘기하기엔 좀 무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지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저는 3소대에서 지내고 있는데, 잘 지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악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의무경찰도 육군이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군대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도 매번 직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저희의 악습이나 이런 사건들을 갖다가 진단을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적어도 제가 지내는 부대에서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완전히 없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적어도 제가 지내는 환경에서는 크게 없다, 별일 없다, 그렇게 단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저희 지내는 대원들이 다 착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착하기도 하고, 예,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이 복무 환경에 대해서 제가 무슨, 그러니까 뒤에서 사주를 받았다거나 그런 부탁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명령을 받았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의미로 개선이 된 거지만은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됐어요. 이제 뭐 왕고가 막내를 뭐 갈군다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왕고가 박살나요. 왕고도 직원 앞에서는 한낱 짬찌끄레기에 불과합니다. 네. 그래서 생활 면에서는 많이 좋죠. 단지 뭐 시설이 낡았다거나 뭐 그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거는 뭐 다룰 이유가 없겠네요, 이 비디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의무경찰 생활에서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영해활동에 대해서인데요. 영해활동은 네, 인정할게요. 육군보다는 꾸준히 잘 나오는 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외출도 나가고요. 두 달이 분기예요. 두 달이 한 분기인데 분기마다 네, 외박도 나가고, 휴가도 계급마다 한 번씩 나가고. 물론 육군만큼 뭐 막 10일 막 15일 막 이런 식으로 파격적으로 나가진 않지만 꾸준히 나가는 게 좋은 편이죠. 네, 매주 외출을 나간다는 게 꽤 좋아요. 그리고 연고지가 서울이다 보니까 제가 집이 서울에 있잖아요. 그리고 외출도 서울에서 나가다 보니까 서울을 이리저리 돌아다닐 수도 있고, 차라면 집에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제가 외출 나와서 매번 이제 유튜브에서 업로드를 하는 게 제가 외출 나와서 하는 거예요. 외출이나 외박 나와서. 그러다 보니까 영해 활동은 인정할게요. 육군이나 뭐 다른 이렇게 군대보단 나은 편입니다. 낫다고 봐야죠. 네, 그건 인정하는데 근무 난이도에 있어서는 글쎄요, 근무 난이도는 잘 모르겠어요. 근무 난이도가 육군이랑 비교해서. 왜냐면 제가 육군을 모르니까요. 영해 활동은 대충 아니까 상관없는데 근무의 난이도는 솔직히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꿀경 하시는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솔직히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육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지금 제 친구 볼페가 전역을 하긴 했는데 나중에 술 한잔 하면서 같이 하면서 아마 육군은 어떤지에 대해서 아마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보겠죠. 네, 그때쯤에 알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제가 말을 아낄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제 두 번째 의무경찰 비디오를 완성했는데, 글쎄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많이 해소할 수 있었던 것도 있겠고, 아니면 뭐 다른 궁금한 것들이 남아있을 수도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은 검색하면은 의외로 다 나오는 편이에요. 검색하면 나오거나, 아니면 뭐 제가 전역한 뒤에 다시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시간을 또 마련하도록 할게요. 네, 뭐 제 두 번째 의무경찰 비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전 지금까지 의무경찰 비디오? 그냥 제 의무경찰 비디오의 가르바토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을 줍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 의무경찰 비디오가 기획이 되는 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